안녕하십니까. 교육의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성적 이미 발표했고, 또 제가 1등급, 2등급, 1, 2등급, 8, 9등급, 또 표준점수 평균,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2017학년도 수능 성적, 우리 광주 학생들의 성적은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즉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이죠. 7년간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은 상위급 학생은 가장 줄어들었고 하위급 학생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온 해가 바로 2017학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능은 어떻게 말하면 정말 실패했다. 가장 많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수능 성적이 물론 지금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능만 갖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2010년 과거 교육감 시절보다 점점 11, 12, 13, 14, 15, 17로 가면서 점점 성적이 안 좋아져요. 금년에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학생들이 수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알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 광주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첫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간의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성적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전에는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선지원 40%, 후 추첨 60%로 뽑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게 평준화가 돼 있었죠. 평준화 해오다가 한 20년간 평준화 해오다가 평준화가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학생들이 학력이 낮아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평준화를 깼습니다. 그게 1996년인가 7년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원 60%, 후 추첨 40%로 처음에는 그렇게 비율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점점 선지원이 줄어들어서 선지원 40%, 후 추첨 60%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현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바로는 안 했지만은 그 1년, 2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선지원 40%, 후 추첨 60%를 그대로 비율은 유지하되 성적 변인을 거기에다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1등급 몇 프로, 2등급 몇 프로 이렇게 성적 변인을 적용시켜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광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평준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평준화가 되어 놓고 보니까 과거에는 성적 변인이 없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하면은 되게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 선지원에서 40%를 학교에서 뽑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해도 선지원에서 1등급 몇 프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4%든가요?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이 고루고루 배정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육과 평등 사상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조건 평등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의 그 학력을 높이고 수능 성적이 좋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로 성장하고 그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긍지를 갖고
교장 선생님들도 긍지를 갖고, 이제 이러고 이게 학교를 경영해 왔잖아요. 특히 우리 사립고등학교. 광주 시내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는요, 경쟁력이 강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입니다. 전국 어디든 나라도, 참 뒤지지 않을 이런 그 경쟁력이 강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 물론 공립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공립보다 사립이 더 강합니다. 경쟁력은.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평준화해 놓으니까요. 그 경쟁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학생들이요. 고등학교를 갈란다. 광주 시내를 살펴보자.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립학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열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경쟁력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그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 뭐냐. 우리 광주 시내 중학생들이 1년에요. 약 1000명 이상이 시외로 나갑니다. 그 말은 1000명 이상이 전학도 가고 진학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00명 이상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 속에는 1000명 속에는 내신 성적 30% 이내 학생들도 100명 이상 아마 있을 겁니다. 몇백 명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통계는 제가 교육청에서 제대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 교육위원들의 발표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외로 이렇게 유출되어 버린다.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건 세 번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는요, 자사고나 외국어고죠. 그 다음에 국제고, 그 다음에 자사고도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근데 광역단위 자사고가 우리가 세 학교가 있었습니다. 보문고, 그 다음에 송원고, 숭덕고. 근데 전부 다 지금 이제 사라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도 하나 설립하려고 했는데 현재 교육감이 그걸 그 허락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는 광역단위 자사고 없죠. 전국단위 자사고 없죠. 외국어고등학교 없죠. 국제고등학교 없죠. 과학고도 없습니다. 왜냐? 과학고가 지금 영재학교로 바꿔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우리 광주 시내 평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타시도에 있는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를 갈 것이냐. 이제 이걸 고심할 걸 같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고, 가정이 약간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여유가 있다기보다는요, 어떤 가능성이 있어. 외지로 가서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우리 애들을 타시도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지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자사고라든지 외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요, 1년에, 그렇게 2017학년도를 지금 통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약 한 23,000명이 응시합니다. 그 애들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23,000명이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일반계고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일반계고가 1,510개교예요. 1,510개교. 거기에서 약 35만 명이 응시를 합니다. 지금 대학교 수능이에요. 35만 명이.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가 25,3,000명.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약 35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수능을요. 35만 명이. 그런데 우리 광주 일반고는 뭐냐. 47개고로서 이번 2017학년 때 14,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숫자가 지금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시도 보고 수시도 보고 어쨌든 간에 이 학생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울대학교 탑 30개교, 서울대학교를 합격시킨
탑 30개 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6개 교가 거기 포함됩니다. 30개 교 속에 전국 단위 자사고 6개 교, 광역 단위 자사고 6개 교, 영재학교가 4개 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8개 교. 그 외국어 고등학교는 요거는 이제 국제고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6개 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1510개 교 중에서 즉 35만 명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수능을 얘기합니다. 수능을. 이제 물론 서울대학은 몇 명이 봤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학생을 배출하고 시험을 보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6개 교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 30개 교 중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 6개 교, 광역 단위 자사고 6개 교, 영재학교 4개 교, 외교나 국제고 8개 교, 그 다음에 예고 3개 교, 이제 이렇게 해서 30개 교가 되는데 그 중에 일반고가 6개 교만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면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앞으로 이걸 없앤다고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요. 아마 없앨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이런 학교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학교들이 설립 목적과 어떤 교육과정,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그 학교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해주는 게 좋지, 이걸 없애버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없애버린다 하는데, 일단은 현재 입시가 존재하는 한, 현재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한, 이런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진학하는 것이 대학의 합격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자사고나 외고 등 특목고가 없다는 것, 이것이 학력 저하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 중학생들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씩 유출되고 있다, 나가고 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요, 외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우리 광주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도 다 진학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학고도 지방 학생과 외부 학생을 절반 어떻게 뽑잖아요. 과학고. 또 국제고도 외부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부 학생 뽑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 자사고 중에서 광역 단위 자사고만은 그 지역의 중학교를 다닌 학생만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광주가 보문이나 송원이나 숭덕, 이게 그 옛날에 그 자사고 있잖아요. 근데 보문은 교육감이 막 되자마자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송원은 작년에 없어졌던가요? 그리고 숭덕은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타 시도에 있는 학생은 우리 광주에 올 수 없어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타 시도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는 못 들어갑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전학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1,000명 이상씩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경쟁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대학 입시율이 낮아진다. 합격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수시 올인 대입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수시 비중이 높아진다. 금년에 벌써 74% 아닙니까? 약 74%, 73점 몇 %죠? 근데 이 74%를 차지하는 수시, 여기에다 전념해야만이 된다. 꼭 그 정시를 봐가지고요, 아니 수능을 봐가지고 정시 합격하는데 노력한 것보다는 수시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수능 1, 2등급 조금 성적이 낮아도 어쩌냐, 괜찮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신문에 보면은 교육청 관계자가 그런 말 했어요. 수능 1, 2등급을 그 봐야 할 학생들이
수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적이 조금 1, 2등급 성적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한 내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학생들이 대입 성적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에다가 올인하다가는 우리 광주 학생들의 우수 인력은 사라지고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거는 17학년도가 아니라 16학년도입니다. 아직 그 17학년도는 서울대학교 합격생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한번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16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1위부터 지금 9위까지를 제가 한번 여기 나온 것을 지금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위 외대부고가 제일 그 합격률이 좋잖아요, 서울대학교. 근데 수시가 44명, 정시가 33명입니다. 지금 이런 그 학교들은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또는 외고라든지 또는 국제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 이 학교들이 과거에는요, 수능을 통해서 정시를 많이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시 그러면은 이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였어요. 정시 합격생이 많은 데는. 근데 16년에는요, 바꿔졌습니다. 외대부고요, 아까 얘기대로 44대 33입니다. 앞에가 지금 수시고 뒤에가 정시입니다. 서울 예고, 이거 예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2위가 예고로 나오는데요. 서울 예고 74대 1입니다. 뭐 예고는 수시로 많이 합격하겠죠. 정시 1명입니다. 대원 외고 여기도 좋은 성적이죠. 3위입니다. 대원 외교는 41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41명, 정시가 30명. 서울과학고 65대 3입니다. 수시가 65명, 정시가 3명. 하나고 5입니다. 하나고는 53대 5입니다. 수시가 53명이고 정시가 5명이에요. 상상고, 전라북도 상상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조금 색다릅니다. 지금 모든 이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또는 외고 같은 특목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수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런 학교들도 수시에 많이 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고는 바꿔졌어요. 상상고는 정시 합격이 47명, 그 다음에 수시가 10명이에요. 반대죠, 여기는. 수시를 적게 들고 정시를 제일 많이 드는 학교가 상상고등학교입니다. 금년 16년도에. 그리고 경기과학고가 7인데 경기과학고는 52대 0이에요. 수시가 52명, 정시는 1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학교 아시죠? 민족사관학교. 여기는 수시가 34명, 정시가 9명이에요. 수시가 34명입니다. 정시가 9명이고. 그리고 대구과학고 9위를 보면 대구과학고인데 여기도 40대 0이에요. 수시가 40명, 정시가 0,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걸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과거에는 수능을 봐가지고 1, 2등급을 맞아가지고 정시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애들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학교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들이 어디로 관심을 내냐? 수시에다 관심을 둬버려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광주가 수시 비중이 높으니까 정시는 관심이 없고 수시에다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대학 입시 성적은 어쩌냐? 더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런 특목고들이 수시에 전념해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시에 전념해 봅니다. 모든 전국의 17개 시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래버리면은 경쟁력이 심해지죠. 특히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하고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한다면 이기겠습니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다든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했다든지 했을 때 다 같은 조건이면은 학생 기록부가 다 같이 조건이 비슷해요. 성적도 내신 성적도 비슷하고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도 비슷하다. 이랬을 때는 대학교에서 심사위원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게 됩니다. 수시는요, 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정량평가입니다. 정시는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는요,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는데 그들의 주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수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수시 비중을 좀 낮추고 정시 비중을 높이자는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주가 수시에만 올인한다 하면은 이건 입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이거 작년에 대학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이제 특목고나 이 자사고나 특목고들이요, 수시로 많이 합격시켜버려요. 우수대학교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하고 경쟁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번째 문제는 혁신학교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를 더 이상 확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아마 중학교가 13개 학교던가요? 지금 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3개, 2016년에 13개. 근데 13개 학교인데, 그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요, 일반 중학교보다 13개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더 낮아요. 예를 들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높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낮아요. 일반 중학교하고 평균보다 낮아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학력 향상도도 일반 중학교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특히 고등학교, 혁신고등학교도 광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입시 결과 물어보면 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과연 혁신고등학교, 물론 혁신고등학교나 혁신중학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 면에서는 현재 입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하는 한 그 입시 제도의 하에서 어떤 입시에 응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은 혁신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에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더 이상 이게 확대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도 보고 혁신학교 때문에도 학력이 저하된다. 그러면 중학생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니죠. 중학교 학력이 떨어지면요, 고등학교 학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문제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참패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성적이 낮아진 원인은 1, 2등급 비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8, 9등급 비율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수능 표준점수 평균 2위, 요것도 위태롭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고 경쟁력이 사라졌다. 자사고나 외고 등 특목고가 우리 학교에 우리는 없다. 그래서 우수 중학생들이 시외 유출이 많다. 그 다음에 수시 올인 대입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 이 학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문제냐? 이걸 밑바탕을 살펴보면은 문제는 현 교육감의 평등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교육감만이 아니라,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의 13개 시도 교육감, 정교조 출신 또는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이 평등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상생, 복지, 그 다음에 평등, 인권, 자율,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교 평준화를 하지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쓰지요. 또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것 이거 폐지하자. 그리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지향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만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요 현재의 입시 제도를 이렇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요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경쟁, 나와의 경쟁도 가르쳐야 되고요. 나와 너와의 경쟁도, 천의 경쟁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경쟁사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나 고교 입시도 경쟁입니다. 교육감 선거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경쟁도 가르치자. 그리고 자율만 주장하지 말자. 거기에는 책임도 좀 가르치자는 겁니다. 자율과 책임. 지금 그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그래가지고 뭐 질문 있는 교실이다, 뭐 토론 학습이다, 협동 학습이다, 실험 학습이다, 프로젝트 학습이다, 뭐 이런 그 학습 방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습 속에도 경쟁은 존재하고 그런 자율 속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책임감을 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다릅니다. 평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것이 조건 평등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이 고등학교 평준화는 바로 조건 평등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교육은 기회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 균등의 원리에 맞게 교육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편적 복지 관계, 무조건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복지 정책을 써주자, 혜택을 주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의 문제다. 선별적 복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인권, 너무 우리는 학생의 인권에다가 관심을 많이 둬버려요. 그래서 학생 인권 선언도 뭐 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인권이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저는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중요합니다. 교권이 실추되면은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교권은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에 눌려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교육권에도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중요하지만은 또 거기에 교사들의 교수권, 수업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감의 평등 사상, 그것에 의해서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도 없애버리자. 왜냐? 평등하게 일반고로 똑같이 출발하게 하자. 이런 거. 또 고등학교 배정 방식도 바뀌어가지고 평준화 시켜보자. 지금 평준 아닙니까? 평준화 시켜보자. 그리고 수능도 정시보다는 수시에 관심을 둬보자. 정시는 비교와 경쟁이 딱 있어보잖아요. 서열이 딱 나와보니까 이런 거 싫다. 이런 거. 이런 그 교육감의 평등 사상, 이건 광주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있는 정교조 출신이나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교육부 장관도 지금 아마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광주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많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2010년 과거 교육감 시절하고 비교하면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능 1등급 비율이 과거에는 1, 2등이었어요. 전국에서. 근데 지금 5, 6등까지 가버리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력 광주라는 전통을 찾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좋아야죠.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은 정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것이고, 또 공부는 약간 약하더라도 자기 어떤 특성과 소질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학생, 어느 분야에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 특수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시 정책을 이렇게 써 나가야지 수시 올인으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이런 그 정책의 잘못으로, 입시 정책의 잘못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육에서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시 정책, 특히 정시, 그 다음에 수시, 이것도 다 관심을 갖고 우리 애들을 그쪽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대책은 어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은요, 일단 이 광역단위 자사고, 이거 과거에 지금 이미 이제 없애버렸는데요,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다시 광역단위 자사고 또 설립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나 정부 당국에서는 국정 100대 과제 세우기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없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애는 한 있더라도 현재의 입시 체제하에서는 광역단위 자사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가능하면 우리 광주에 하나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외국어고도 둬야 됩니다. 국제고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고도 다시 하나 설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를 만들자. 이거 많이 설립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정도씩 두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가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광주는요, 일반계 고등학교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기르려면 어쩌느냐? 고교 배정 방식을 과거로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선지원 40%, 후추첨 60%. 이게 성적 변이 넘는 40%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강하게 해주자. 그러면요, 자사고 하나, 외고 하나, 국제고 하나, 과학고 하나, 이렇게 신설한다고 해서 그들하고 경쟁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완전히 지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광주 학생들의 학력이 더 높아질 것이고 시외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교 배정 방식 원상복귀 시켜라. 그리고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좀 하나씩이라도 만들자. 그리고 혁신학교는 더 이상 좀 만들지 말자, 확대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감의 평등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하려면 평등사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감의 평등사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주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2018년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 평균도 대구한테 그 2등 자리를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능 성적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 교육감의 평등사상, 특히 조건평등사상, 이것을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이 최하위로 이렇게 참 떨어져 본 거, 하락해 버린 거,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되게 그럴 겁니다. 교육감한테 있다. 맞습니다.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입시 정책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감한테 책임을 전가기 전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감이 내가 보기에는 그 공약에 학력을 높이겠다, 대학 입시를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혁신학교 확대라든지, 행복한 학교라든지, 이런 그 어떤 평등사상에 의한 복지정책,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겠다든지, 이런
그런 그 평등 사상에 의한 교육 정책을 공약했지, 이런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대학교 입시라든지 고교 입시라든지는 학력을 우리가 높이겠다, 이런 공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우리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변화가 좀 있도록 학부모님들, 시민들, 또 언론도 좀 나서야 됩니다. 지금 언론은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지금 무슨 말 합니까? 과거에는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학력이 떨어지면 떨어졌다, 이유가 뭐냐면 나오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 신문에 내주질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광주는요, 정말로 우리 우수한 인재, 우리 광주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좀 우리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비교와 경쟁만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옆 사람보다 더 성적을 높였을 때 그 성취감이, 그것도 엄청난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 비교와 경쟁만 없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우리 광주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